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곧 다가올 2026년 서울시장 선거. 벌써부터 판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. 서울이라는 곳이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잖아요. 전국 민심의 풍향계이자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판인데 이번 분석에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공학을 자료들을 바탕으로 싹 다 해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데이터부터 보실까요? 지금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엄청난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입니다. 진짜 신기하죠? 한쪽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무려 11%포인트라는 꽤 넉넉한 격차가 나는데 바로 옆 ARS 조사를 보면 단 0.4%포인트. 그야말로 숨막히는 초접전입니다. 이게 왜 이러냐면요. 정치에 관심 많은 이른바 고관여층의 표심이 ARS에 확 쏠려 나오는 반면에 전화면접은 중도층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잡히거든요. 이 두 방식의 극명한 차이가 지금 판세의 현주소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죠. 도대체 왜 조사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?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벌어졌던 격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딱 붙어버렸는지, 유권자들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짜 변수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포인트는 딱 4가지입니다. 첫째, 가장 뜨거운 전쟁터죠. 한강벨트. 둘째, 극명하게 갈린 세대별 표심. 셋째, 후보들의 진짜 속내가 담긴 전략 대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패를 가를 최종 변수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섹션, 이번 선거의 절대적인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로 가보겠습니다. 마포, 용산, 성동, 광진, 동작, 그리고 영등포. 여러분,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서울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스윙보터 구역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는 고소득층, 중산층, 전문직 종사자들, 그리고 으리리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. 그 말은 즉, 낡은 이념 같은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표심이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자산 투표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벨트 주민들에게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거창한 정치 이념보다 당장 내 집 마련, 재산세 문제, 우리 동네 재개발 기대감, 이런 생생한 생활 경제가 훨씬, 아니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부동산 기대값과 자산 가치가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이어서 두 번째 섹션, 여론조사를 춤추게 만드는 또 다른 주범이죠. 바로 극명하게 쪼개진 세대별 표심 분화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세대별 양극화가 얼마나 뚜렷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40대와 50대, 그리고 230 여성층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 쪽으로 팍 쏠려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30 남성들과 6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서 아주 탄탄한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거든요. 특정 세대가 특정 후보를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밀어주다 보니까 전체 판세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출렁거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. 이런 복잡한 지형 속에서 정원호 대 오세훈 두 주요 후보가 정확히 어떤 전략으로 맞붙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두 후보가 내세우는 프레임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. 정원호 후보는 거대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무려 12년 동안 성동구 청장으로서 보여준 실적을 앞세웁니다. 본인이 진짜 실력 있는 행정 개발 전문가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. 여기에 맞서는 오세훈 후보의 방어전도 만만치 않습니다. 무려 5선에 도전하는 현직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? 그 막강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정의 연속성과 묵직한 안정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아주 단단하게 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역시 부동산이겠죠? 여기서 진짜 불꽃이 튑니다. 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GTX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 같은 걸 딱 꼬집으면서 현직 시장의 안전관리 실패를 날카롭게 공격합니다. 그러면서 달콤한 재산세 감면 카드도 쓱 꺼내들었죠. 반면에 오 후보는 가만히 있느냐? 아니죠. 과거 박원순 시정 시절에 재개발구역 389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던 그 뼈아픈 과거를 소환하면서 반격합니다. 꽉 막힌 규제를 풀고 재건축 속도를 낼 사람은 결국 자기뿐이라는 겁니다. 정치권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.
쫓아가는 힘이 이기는 선거다. 이 문장 하나가 지금의 역동적인 모멘텀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지난 4월까지만 해도 16%포인트 차이로 확 벌어져 있던 판이 지금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단 말이죠. 보수층이 바짝 긴장해서 결집하고 오 후보가 부동산 프레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최근 정치권의 특검법 논란 같은 굵직한 변수들이 얽히면서 중도층 표심이 크게 요동층 경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서울의 주인이 누가 될지 그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세 가지 최종 변수를 짚어보죠. 결국 선거판의 승패는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. 첫째, 그 까다로운 한강벨트 유권자들이 과연 정원호 후보를 단순한 정당인이 아니라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줄 진짜 개발 전문가로 인정할 것인가? 둘째, 오세훈 후보는 오선 도전이라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 현직 피로감을 유권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인가?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선거 당일에 어느 쪽이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끌고 나오느냐, 즉 결집력 싸움입니다. 지지율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여론조사 방식마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지금 결국 남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겁니다. 과연 어느 후보가 이 날카롭고 예민한 유권자들의 자산 투표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지층을 투표소로 총결집시켜 서울의 미래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? 이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치열한 수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